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의 한 번은 유대인처럼이란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이 책도 신간인데요. 이 책 안에는 유대인들의 삶의 지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들을 배워서 행동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다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또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읽고 같이 읽으면서 또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돈을 소중히 여겨라. 유대인은 돈을 선악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매일같이 돈 계산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원하던 직업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자괴감을 느끼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유대인이 후대에게 의사, 변호사, 금융가, 사업가가 되길 바라는 이유는 연봉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강인한 생명력은 때로는 타민족에게 억압을 당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1881년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로 2세가 암살당했다. 당시 암살 용의자로 유대인이 지목되자 반유대주의 물결이 러시아 전역을 휩쓸고 동유럽 국가로까지 퍼져나갔다. 러시아와 동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 상당수가 미국으로 망명했고 그들은 대도시로 몰려들었다. 그로부터 약 40년 동안 미국으로 건너온 유대인은 300만 명에 달했다. 미국에 도착한 유대인 대다수는 문화 수준이 낮고 영어를 할 줄 몰랐다. 그들은 허기도 채우기 힘든 열악한 상황을 참아가며 생계를 이어나갔고 적은 임금을 받으며 가족을 부양했다. 유대인은 타고난 사업가적 기질을 발휘하면서 후대를 위한 교육에 힘썼다. 이민 2세대는 서서히 블루 칼라에서 화이트 칼라로 넘어갔으며 그와 함께 사회적인 지위도 크게 향상됐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민 1세대 중에서 61.2%는 가공업에 종사하고 27.5%는 사업을 했다. 이민 2세대에 이르러 큰 변화가 나타났다. 그들 중 32.6%는 가공업에 종사하고 57.8%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대인은 반드시 성인이 돼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겼다. 유대인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말을 두르는 소리로 새 가족을 맞이하며 심지어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기에게 주식을 증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이가 옹알이를 할 때부터 동전과 지폐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친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간다. 그만큼 유대인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가르친다. 아이가 돈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흥미를 보일 때 유대인 부모는 두 번째 재정 교육을 실시한다. 즉, 돈으로 물건을 교환할 수 있다는 개념을 알려준다. 대부분의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대가 없이 음식을 주거나 물건을 제공하지 않는다. 모든 물건은 저마다 가치를 가지며 돈으로 교환해야 할 대상이라는 걸 가르친다. 따라서 아이들도 원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는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유대인 부모는 세 번째 재정 교육을 실시한다. 즉, 거짓 광고를 간파하고 지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가르치고 나아가 수중에 적은 돈을 큰 돈으로 불리는 방법을 훈련시킨다. 금전 교육을 강조하는 유대인 가정과는 달리 보통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 금전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일부러 가르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의 사회성은 세속적인 문화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가장 세속적인 물건이 바로 돈이다. 그만큼 돈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듯 유대인은 돈에 대한 집착을 부인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돈을 세속의 신이라 축혀 올린다. 역사는 참 불가사의한 것이다. 타국의 권력자가 유대인을 멸시해 고향에서 쫓아내고 온갖 박해를 가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돈 버는 재능을 이용해 안락한 생활을 누렸다. 지금은 유대인이 세계 최고의 사업가로 불리지만 처음에는 생존해야 한다는 비장한 몸부림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들은 승리했고 지금까지 승자의 미소를 잃지 않았다.